강기정 광주시장의 교통정책에 대해 문인 북구청장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단체장 모두 차기 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어 전초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수의 한 중학교에서 축구화를 신은 발로 밟고 걷어차 피해 학생이 크게 다치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당국이 화해를 종용해 피해자 측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최대 52만 원의 소비 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안이 의결됐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조성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만족도가 10개 혁신도시 중 꼴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을 뜻하는 대자보 정책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광천권역 교통대책 역시 대자보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문인 북구청장이 이것으론 부족하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차기 광주시장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시장과 북구청장이 더현대 광주의 교통대책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자보 정책을 바탕으로 광천권역 교통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시철도 광천 상무선 신설을 추진하고 간선 급행버스 BRT와 도심 급행버스가 광천권역을 지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광주천을 건너는 보행로인 에코브릿지를 만들고 브릿지에 올라가는 보도는 차선을 줄여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인 북구청장은 강 시장의 대자보 정책만으론 더현대 광주 인근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차량 교통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자보 정책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이제 차량 교통 부분을 통제해가지고 차를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 있잖아요. 더현대 광주 건축 허가를 내준 북구는 4가지 조건을 내걸며 광주시를 향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예물단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이 누구 책임으로 가겠습니까? 우리 후세들에게 정말 그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시대가 저지르고 끝나는 시대는 이제는 더 가서는 안 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미 2차례 회의와 3차례 문서를 주고받으며 협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전거 도로, 걷는 도로를 줄여서 도로를 넓히자라는 그런 제안도 이제 있습니다. 22가지 중에는 그건 말이 안 돼서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자보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대자보와 자동차의 이 문제를 어떤 대립적 관점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은 현실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강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재선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문 청장도 체급을 올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종합건설본부 5급 공무원 등 3명이 건설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돼 국무조정실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업자들과 국내외에서 몇 차례 골프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해 종합건설본부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관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고 광주시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신분상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광주 전남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7도, 목포 26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여수의 한 중학교에서 체험활동 시간에 동급생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가해 학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이 화해를 종용했다며 피해 학생의 부모가 반발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스포츠 강사가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중순 체험활동 시간을 맞아 운동장에 나가 있던 중학교 2학년 A군이 친구인 B군에게 무차별 폭행당했습니다. B군은 축구화를 신은 발로 A군의 배를 짓밟고 옆구리를 강하게 찼습니다. A군은 장기가 손상돼 한 달 넘게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강사는 폭행 장면을 직접 봤는데도 고통에 몸부림치는 A군을 3분 넘게 그대로 뒀습니다. 기웃기웃 거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한참 있다가 119에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이 강사는 뒤늦게 A군을 부축해 옮기려 했고 A군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운동장 한복판에 홀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A군 곁으로 축구를 하는 동급생들이 뛰어다니는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고 A군은 폭행을 당한 지 18분이 지나서야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응급처치를 그 순서에 맞게 하지도 않고 애를 갖다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운동장에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A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은 교내 CCTV 영상을 뒤늦게 공개했고 교육청은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 화해를 종용해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과를 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을 3-4번 계속 고지를 해버리더라고요. 교육청과 학교 측은 스포츠 강사의 초기 대응은 미흡했지만 학폭 심의 과정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 학생 아버지는 학교폭력 심의 결과를 보고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에 따라 투입한 전세버스에 공무원들을 동원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출퇴근 시간 14개 노선에 전세버스 42대를 투입하면서 해당 차량에 공무원을 탑승시켜 노선과 정류장 등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비상수송버스 지원 업무는 파업이 끝나고 버스 운행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게시판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비상수송버스 지원 업무를 종료하고 정류장 안내는 전세버스 회사가 일임하도록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에게 지방세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이미 부과됐거나 부과 예정인 지방세도 유예합니다. 대상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멈추면서 사업에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 도산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로 유예 신청은 광산구 세무 1, 2과에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침체하는 소비 진작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에 나섭니다. 전 국민에게 최대 52만 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지역화폐 할인 지원율도 상향할 방침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경 규모의 3분의 1인 10조 원은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40만 원이 지급되고 기초수급자와 농어촌 지역민들에게는 추가 지급돼 최대 5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할인율도 대폭 확대됩니다. 비수도권 지역화폐 할인율은 10%에서 13%로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은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경제 상황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추가 추경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는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분야로 인공지능 사업 예산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정부 측에 요구한 70억 원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민생 중심으로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이 대부분 누락된 것과 비교하면 성과입니다. 2단계가 내년 초에 이제 추진될 거고요. 그 중간 과정에서 브릿지 사업으로 일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 중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국회가 새 정부 출범 뒤 예결특위를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대치하고 있어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는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경찰이 전남 여수시장 비서실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사고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비서실장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발장에는 A씨가 지난달 12일 오전 8시쯤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사고를 당해 폐차까지 한 점이 여수시의 재산상 이익과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조성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목표로 잡았던 5만 인구 달성에는 애를 먹고 있는데요.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만족도가 10개 혁신도시 중 꼴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80명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만족도는 66.2점으로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3점가량 낮았습니다. 2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1.8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어떤 점이 가장 불편했을까요?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우 주거와 교통, 여가활동, 교육, 편의의료 서비스 등 5가지 주요 분야 만족도 모두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특히 여가활동 만족도는 전국 평균보다 5점 넘게 낮았는데요. 영화관 말고는 마땅히 가족과 함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근 신축 아파트로 인구가 빠져나간 걸 감안하더라도 빛가람 혁신도시 인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나주시 빛가람동의 인구는 39,200여 명. 지난해 5월 4만 선을 넘었지만 1년도 못 가 다시 4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목표였던 5만 자족도시에 또 한 걸음 멀어진 셈입니다. 사람이 없으니 상가도 텅텅 빈 상태입니다. 올해 1분기 빛가람 혁신도시 집합상가 공실률은 42.23%로 조사에 포함된 7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국토교통부는 여가와 교육, 의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지난해 국세 체납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의 국세 체납 발생액은 1조 1,536억 원으로 전년보다 459억 원 늘었고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 체납액은 5,695억 원, 체납 건수는 9만 335건으로 나타났고 전남은 5,841억 원, 11만 3,161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체납 누계는 광주 2조 1,397억 원, 전남 2조 1,783억 원에 달했습니다. 호남권 최대 규모인 광주역 창업밸리의 첫 인프라인 빛고울 창업 스테이션, 스테이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총 사업비 350억 원을 들여 광주역 수화물 주차장 부지에 건립된 스테이지는 창업기업과 투자 전문 기관, 창업지원기관 등이 함께 입주하는 통합형 창업 플랫폼입니다. 광주시는 스테이지를 중심으로 전용 펀드를 운영하고 빛고울 투자 챌린지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이 광주시가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 공모 절차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거세게 반발한 것을 두고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의 대원칙을 지켰고 불필요한 강제 수사는 없었다며
광주시 요구대로 이른 시일 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경찰은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